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4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을 받으면서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특히 경주가 16도 차이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더불어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 14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는 학계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열발전 사업에 참가한 유럽 업체가 한 차례 강진 이후 철수해 유발 지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4월 15일 포항 흥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이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3.1의 지진이 일어난 때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하던 시기, 10년 전 독일 란다우에서 지열발전을 하다 지진을 경험한 유럽 업체는 3.1 지진 후 곧바로 철수했다고 포항 시민을 대표한 조사단 자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유럽 B업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알아채고 발을 뺐는데도 정부가 지열발전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2017년 3월에 3.2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 업체가 황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죠. 특히 물 주입 시 최대 23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데도 포항 지열발전에는 89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고 2.0 이상 지진 시 컨소시엄인 포스코와 서울대, 포항시에 알려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2.0 이상 일어났을 때는 포항시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가 넥스지오가 제대로 했는지. 물 주입이 단층대를 건드리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정 위치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것은 유발 지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던 포항 시민은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얼마나 신뢰받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00여 명을 불러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방법과 재난 유형별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북에서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은 병원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119곳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 계획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재공론화 계획을 밝혔는데 경주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미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가동 뒤에 배출되는 고준위 방패물,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수십 년간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10년 뒤인 2028년까지 사용 후 해결류 처분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7년 뒤에는 중간 저장시설, 24년 뒤에는 영구 처분시설 건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재공론화를 결정했습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 폐기물의 중간 저장과 영구 처분에는 모두 64조 1,3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수만 년 뒤 미래 세대의 안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경주에 있는 이 핵폐기물이 반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단은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 대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결정과 같은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시민 참여 많이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위원회 방식의 이제 참여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주민 참여 방식이 바로 이걸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 엘리트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수기 방식으로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이라든가 합의회의.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재검토 위원들은 재공론화는 사용 후 해결류 처분 부지를 선정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업계가 무관심했던 사용 후 해결류의 특성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었던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 계획 전반의 로드맵을 잡는 것이고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임시 저장고를 더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검토 준비단으로부터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조만간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박명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릉도 주민들은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선박 화물 운송비의 국가 지원이 필요해 해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화물선으로 운송하는 대형 생필품은 운임료의 부담이 컸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8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빅데이터 사업단이 경주시의 의뢰를 받아 휴대폰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황리단길을 찾은 관광객은 69만여 명으로 지난 한 해 49만여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외지인 비율은 지난해 52.5%에서 올해 67%로 늘어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9%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20%, 40대 14%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20대 증가율이 44%나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구도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도입됩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게 출발점이 돼야 할 텐데요. 우선 학생이 먹는 음식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이 되면 학교마다 달랐던 급식 단가가 모두 같아집니다.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학교의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토대로 이제는 급식의 질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교육청은 내년 급식비 단가를 올해보다 10% 정도 인상하고 우수한 음식 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34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쓸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까지는 이제 전체 초중고 전체 학교에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유통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와 가까운 농촌과 로컬 푸드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식량을 지역에서 조달하기 위한 지역 푸드 플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 받아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요. 주요한 생산지인 가까운 경북 지역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에 만든 대구 친환경 급식조례에 있지만 아직 만들지 않은 급식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진군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으로 올해 5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6가구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와 문턱 제거,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80만 원 안팎이 지원됩니다. 독립모걸기념사업회는 올해 독립문학상의 소설가 이승우 씨를, 모걸문학상의 시인 문태준 씨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승우 작가의 수상작 모르는 사람들은 원숙한 작가 솜씨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문태준 시인의 수상 시집인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는 진정성을 깊이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상작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경주 더 K호텔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안동 봉정사에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참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찰 측은 문호를 적극 개방할 방침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리고 스님의 법어를 듣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마당을 쓸고 염주를 만들면서 수양법을 체험하고 사찰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함을 찾습니다. 오늘 첫눈이 오는 날 제가 이렇게 행복한 곳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단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차 찾은 그곳에서 맛본 차 한 잔의 의미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기는 왕의 마요샤. 여러분도 이렇게 템플 오셔가지고 좀 좋은 기 받으셔갖고 그죠 안 그래? 첫째는 건강하시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숙박을 허용하지 않았던 봉정사는 문의가 잇따르자 템플 스테이 진행에 본격 나섰습니다. 야간 산문을 연 지 한 달 새 템플 체험객이 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을 포함해 예약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를 더욱더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건축미를 간직한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 봉정사가 그 진정한 가치를 마음껏 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112 출동 관할 조정을 실시해 112 도착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112 출동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어 진입 교차로 진행 반대 방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할 파출소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각 지역 구규림관리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소나무류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생산 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재선충병 미감형 확인증 소지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와 차량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년 넘게 비누 조각을 해온 신미경 작가가 경북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무려 230여 점에 이르는 놀라운 비누의 변신을 소개합니다. 비누 벽돌로 건축된 폐허 풍경. 비누 14톤이 들어간 대작으로 은은한 천연 비누향과 폐허의 스산함이 묘하게 어울립니다. 비누로 만든 불상과 백자는 재료를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해온 작가는 25년 전 유학 때 느낀 혼란에서 비누를 착안했습니다. 영국에 딱 가서 나는 이들과 너무 다른 존재구나를 깨달으면서
다른 만큼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서양 고전 조각품들이 매끈한 비누처럼 느껴진 작가는 비누로 유물을 빚어냈고 현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소하고 닳기 쉬운 비누로 귀중한 문화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아슬함까지 담아낸 겁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있고 또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호흡들하고 어떤 비누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비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유물이라는 것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전시 기간 동안 관객들이 작품으로 손을 씻어 볼 수 있는 화장실 프로젝트와 직접 대리석 무늬 비누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넌버벌 타악 퍼포먼스 아이언허트가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포항우수작가 초대전 문인화가 박정숙의 결실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과 경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간 동결된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해 올리고 이후 3년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997만 원에서 4,066만 원으로 오릅니다. 의정비 총액이 3,536만 원인 경주시의회도 월정수당 기준으로 2.6%, 4만 8천 원 인상하고 이후 3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내년에는 동결하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을 받으면서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특히 경주가 16도 차이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더불어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5도, 포항 14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